됐을 때 이제 개국공신이 되어서 의원실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어떤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지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지금은 PPT가 아니라 뭐 포토샵 할 줄 아냐, 영상 편집 할 줄 아냐, 혹은 다른 뭐 툴을 다룰 수 있는 게 있냐? 성주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송도희 비서입니다. 국민의힘 이달군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희진 비서라고 합니다. 손성민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세영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법안을 만들고 또 지역 구민을 만나고 홍보하고 민원을 듣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든 정치 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좌 직원은 이제 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의원님이 계시고 의원 한 명당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법률에 의거해서 9명의 보좌진이 있는데요. 한 명의 국회의원당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가 4명, 그다음에 인턴 비서 1명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좌관님들이 각자 지역 혹은 국회에서 각자 책임을 맡으시고 비서관님들이 허리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사실 의원실에서 제일 일이 많으신 분들이 비서관인 것 같은데 제일 바쁘고 제일 정신없고 국감기간에 제일 찌들어 보이면 비서관님. 각각 이제 밑에 비서들이 이제 담당하는 실무 일을 하는데 뭐 수행이 경우에 따라서 수행 비서가 없는 방도 있고요. 또 홍보가 있는 방 없는 방도 따로 있고 또 행정 업무를 이제 각각 비서들이 다 따로 이제 하나 어떤 분은 일정, 어떤 분은 뭐 회계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해서 행정 비서를 안 두고 정책 비서를 조금 더 많이 쓴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실 내에서 자체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다른 의원실에 더 높은 직급의 자리가 있을 때 이동하면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년은 따로 없습니다. 예, 정년이 없고 사실 국회의원님께서 임명하시면 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만 60세라는 어떤 공무원 정년 상한선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 60세 넘어서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선거 캠페이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같이 뛰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랑 계속 호흡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당선이 됐을 때 이제 개국공신이 되어서 의원실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공고가 의원실마다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실 채용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고 해당 의원님에 대한 정보 찾아보고 나와 좀 맞겠다 혹은 이런 데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판단하셔서 개별적 의원실로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보통 저희가 이제 서류나 면접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의원실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은 이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경력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질의서나 보도자료나 축사 뭐 이런 그동안 해왔던 걸 입증할 수 있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자유롭게 첨부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서류는 먼저 1차를 거르고요. 그 다음에 보좌관님이나 의원님이랑 같이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일반적.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국정감사나 뭐 예산안 이런 거 할 때 내가 봐도 조금 잘 썼다 싶은 거는 이제 따로 좀 스크랩을 해놓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써야지. 예, 포트폴리오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 들어올 때만 해도 PPT 할 줄 아냐 뭐 이런 질문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PPT가 아니라 뭐 포토샵 할 줄 아냐, 영상 편집 할 줄 아냐, 혹은 다른 뭐 툴을 다룰 수 있는 게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시기도 하니까 질문해서 이제 젊으신 신규 유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기대하는 게 약간 포토샵이라든지 어떤 영상이라든지 그런 미디어 능력을 조금 많이 요구하세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조금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냐고 물으면은 우선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요런 거는 할 줄 아는데 요런 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한번 빠르게 의원실에서 필요한 역량만큼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지 덮어놓고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시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역할을 잘해낼 수 있느냐, 홍보 업무면 이제 홍보 그 직무에 맞는 역할들을 뭘 할 수 있는지 기능적으로 그 의원실 내에서의 조화가 가능한 인물인지를 굉장히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위 아래 그러니까 선후배들 사이에 중간에 이제 끼일 경우에 이제 그 안에서의 조직원들 간의 갈등 없이 이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기억이 나네요. 업무 능력에 대한 것보다도 태도나 정치관에 대한 걸 물어볼 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좌진이 되고자 하는지,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지.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한국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지향과 저의 정치적 지향을 한 번에 체크하시는 질문이라서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를 물어보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질문들이 사실은 그 순간에 들으면 답하기에 되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할 때 쓰이는 스펙들이 사실 보좌 직원이 되는 데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서 어떤 사회 참여라든지 혹은 당에서 하는 아카데미라든지 혹은 의원실에서 하는 청년 보좌관 활동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야외에서 직접 움직여보는 게 오히려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보좌진이 된다면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고 그거를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에 잘 녹여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잘 말로써 자기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면접을 볼 수 있고 같이 함께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만간 대선이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선거 캠프를 같이 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많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자죠. 그렇죠. 일단은 우선은 관두게 되는 것이고 여의도판에서 쓰는 용어인데 소위 이제 건달이라고 하죠.